줄기와 잇그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하나의 줄기가 있을 때 이 줄기에는요, 잎이 이렇게 여러 개가 달려있는 그림을 우리가 나무에서 살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바로 이 그림을 보면서 줄기와 잎을 정하여 우리는 자료를 정리할 것입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정리를 하게 되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별량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별량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성적, 달리기 기록, 키, 몸무게와 같이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수량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양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성적의 경우다 라고 하면 친구들의 점수를 살펴보았을 때 85점이 될 수도 있고요, 90점이 될 수도 있고요, 70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조건에 따라 변하는 양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수량이라고 하며, 이렇게 수량으로 나타낸 것을 바로 별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줄기와 잇그림을 그려볼 건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자료의 값을 살펴봅니다. 예를 들면 자료의 값이 73점으로 나오게 되면 지금 현재 두 자릿수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73점에서 우리는 큰 자리수, 그러니까 큰 자리수는 15자리 숫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작은 자리수, 작은 자리의 수다라고 하는 것은 1자리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여 세로선을 정하여 그 세로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작은 자리의 수, 이것을 입으로 결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왼쪽에는 큰 자리의 수, 이것을 줄기로 결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표를 살펴보게 되면 줄기와 잇그림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줄기와 잇그림에서 6, 7, 8, 9는 큰 자리 숫자로 15자리 숫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나와 있는 잎의 여러 가지의 숫자들은요, 1자리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만약 자료의 값이 이처럼 세 자릿수로 등장을 하였을 때 어떤 것을 줄기, 그리고 어떤 것을 잎으로 결정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여기서 큰 자릿수다 라고 하는 것은요, 100자리와 15자리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줄기로 정해주면 되겠고요. 1자리 숫자를 잎으로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잎으로 결정한다라는 것은요, 자료가 주어져 있을 때 자료의 맨 끝자리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럼 자료에서 잎이다라고 하는 것은 1자리 숫자를 의미하겠죠? 그쵸? 자, 그럼 선생님과 이제 표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주어져 있는 자료의 개수는 14개입니다. 자, 우리가 잎의 개수를 세어보게 되면 잎의 개수도 3, 4, 5, 2 모두 다 더하게 되면 14개가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자료의 개수와 뭐의 개수가 같다? 그렇지. 자료의 개수는 우리가 잎의 개수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친구들은 자료의 개수를 찾을 때 잎의 개수를 세어주면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은요, 줄기는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은요, 이렇게 한 번만 적어주지만 잎은 중복이 되어도 또다시 적어준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표에서도 잎에 77이 이렇게 두 번 적혀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 줄기와 잎 그림을 그리는 방법. 자, 우리 친구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요, 주어져 있는 자료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자료는 성적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이 성적은
두 자릿수로 나타내져 있습니다. 자, 자료를 확인하였으면 이제 우리는 줄기를 무엇으로 할지, 입을 무엇으로 할지 정해야 됩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는 두 자릿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줄기를 무슨 자리 숫자? 그렇죠. 15자리 숫자로 결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입이다라고 하는 것은 맨 끝자리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1의 자리에 숫자를 입으로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줄기를 무엇으로 할지, 입을 무엇으로 할지를 결정하였다면 두 번째 단계. 자, 우리는요, 세로선을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세로선은 이렇게 세로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로선을 그리고요. 왼쪽의 부분에는 우리 친구들이 줄기에 해당하는 숫자 작은 값부터 적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넘어가면 되겠죠. 세 번째는 세로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수를 적어주면 되겠는데 오른쪽에는 입에 해당하는 값을 역시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줄기에는요, 15자리 숫자가 7, 8, 6, 9. 자, 이렇게 숫자가 보이기 때문에 작은 값부터 6, 7, 8, 9로 적어 주었고요. 자, 이제 입은요, 1의 자리를 적어줘야 되는데요. 자, 줄기가 6인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66, 61, 67이 보이죠? 그래서 입도 역시 작은 자리부터 작은 숫자부터 1, 6, 7의 순서로 적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전부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4번인데요. 자, 우리 친구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자, 줄기와 입을 그리고요. 내가 어떻게 줄기를 정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입을 정했는지 우리 친구들은 반드시 이처럼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줄기와 입에 알맞은 제목을 붙여야 되겠죠. 여기서의 제목은요, 바로 성적으로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우리는 했지만요,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기는요, 어때요? 중복된 수를 한 번만 쓰면 되는 것이고요. 입은요, 중복된 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두 적어줘야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1. 현민이네 모든 학생들의 일주일 동안 인터넷 사용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줄기와 이 그림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1. 입이 가장 많은 줄기를 구하여라. 입이 가장 많은 줄기를 찾을 때에는 개수를 전부 세어볼 필요 없죠. 입의 길이를 비교해 주면은 어느 부분이다? 그렇지. 바로 줄기가 2인 부분입니다. 라고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2번. 인터넷 사용 시간이 10시간 이상, 20시간 미만의 학생 수를 구하여라. 자, 10시간 이상, 20시간 미만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줄기가 어느 부분, 그렇지, 줄기가 1인 부분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줄기가 1인 부분의 잎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죠. 잎의 수다라고 하는 것은 자료의 수와 같기 때문에 우리 학생 수다라고 하는 것은 잎의 수 5개이므로 5명이 바로 학생 수가 되겠습니다. 3. 인터넷 사용 시간이 가장 긴 학생과 가장 짧은 학생의 시간차를 구하여라. 자, 가장 긴 학생을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줄기가 어느 부분? 그렇지, 줄기가 2인 부분을 살펴보면 되겠고요. 가장 짧은 학생을 찾기 위해서는 줄기가 0인 부분을 살펴보면 됩니다. 가장 긴 학생의 경우에는 몇 시간? 그렇지, 28시간으로 입을 확인해 줄 수가 있겠고요. 가장 짧은 학생을 찾기 위해서는요, 줄기가 0인 부분에 가장 앞에 있는 수, 그러니까 4시간을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를 구하게 되면은요, 우리 정답은
몇 시간? 그렇지. 24시간입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 도수 분포표. 도수 분포표는요, 주어져 있는 자료를 그림처럼 표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도수 분포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용어들을 알아야 되겠는데요. 처음 등장하는 용어는 계급입니다. 계급이다 라고 하는 것은 별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구간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표를 살펴보았을 때 60점 이상, 70점 미만의 구간, 70점 이상, 80점 미만의 구간, 80점 이상, 90점 미만의 구간, 90점 이상, 100점 미만의 구간으로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그렇죠. 계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계급의 크기를 알아볼 건데요. 계급의 크기다라고 하는 것은 구간의 너비를 말합니다. 구간의 너비가 무엇이냐? 바로 주어져 있는 계급을 살펴보았을 때 60점 이상 70점 미만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계급의 크기는 계급의 끝값에서 양끝값의 차를 구해주면 되겠죠. 계급의 양끝값의 차를 구하게 되면 바로 몇 점이? 10점이 계급의 크기입니다. 자, 이 계급의 크기는 어느 계급을 보게 되더라도 변하지 않고요, 일정하다라는 것을 우리 확인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 계급의 크기는 하나의 도수 분포표에서 어떻게 된다?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도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도수다라고 하는 것은요, 각 계급에 속하는 자료의 개수를 뜻합니다. 자료의 개수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어져 있는 자료에서 60점 이상 70점 미만에 해당하는 자료가 몇 개인지를 찾아보게 된다면 66점, 61점, 67점으로 모두 몇 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3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자료의 개수 3개가 바로 뭐라는 거죠? 그렇지, 도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70점 이상 80점 미만에 해당하는 도수는 4라는 것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넘어가서 다음 계급값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계급값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각 계급을 대표하는 값으로 우리는 어느 값을 뜻한다? 가운데 값으로 정했습니다. 자, 가운데 값으로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계산하는 방법. 먼저 계급의 양끝값의 합을 2로 나눠주면 가운데 값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게 되면 60점 이상 70점 미만의 계급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였다면 계급의 양 끝값의 합을 2로 나눠서 몇 점이? 65점이 바로 뭐가 된다? 그렇죠. 계급값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항상 지금 계급의 크기, 도수, 계급값들을 표시할 때에는요, 단위를 붙여서 표시해 줍니다. 지금의 경우에는 점수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몇 점입니다 라고 말을 해준 것이고요. 도수는 몇 명입니까?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3명입니다 라고 단위를 붙여서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주어져 있는 도수 분포표를 보게 되면은요, 계급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계급은 60점 이상 70점 미만, 70점 이상 80점 미만, 80점 이상 90점 미만, 90점 이상 100점 미만으로 계급은 모두 몇 개라는 거? 4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급의 크기는 변하지 않고요. 항상 일정하다라는 것이고요. 계급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계급의 양 끝값의 차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도수를 물어볼 때에는 그 계급에 해당하는
자료의 수를 말하는 것이죠. 70점 이상 80점 미만의 경우에는 도수가 얼마로 4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급의 도수는 4명입니다. 라고 단위를 붙여서 얘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급값 한번 구해 볼게요. 계급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요. 80점 이상 90점 미만의 계급값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계급의 양 끝값의 합을 얼마로? 2로 나눠주면 85점이 바로 계급값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 도수분포표다 라고 하는 것은요. 주어진 자료를 몇 개의 계급으로 나누고 각 계급의 무엇을 조사해서 그렇죠. 자료의 수인 도수를 조사해서 나타낸 표를 말한다라는 거 앞에 우리가 자료와 표를 이용해서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도수분포표는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과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어진 자료에서 가장 큰 값은 얼마이고 가장 작은 값은 얼마인지를 찾아봅니다.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은요, 가장 작은 값은 우리가 61로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가장 큰 값은 96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알았다면 두 번째, 계급의 개수는 몇 개로 할지 그리고 계급의 크기는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계급의 개수다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 적어도 안 되고요. 너무 많아도 안 되거든요. 4개에서 10개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계급의 개수, 지금 주어진 자료에서는 선생님은 이렇게 4개의 계급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계급 크기를 결정해야 되겠는데요. 계급의 크기는 4개의 계급으로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70점에서 60점을 빼주게 되면 10점. 그러니까 앞에서와 같이 계급의 크기는 선생님이 10점으로 정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번으로 넘어가서 우리는 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각 계급의 무엇을 구해서요? 그렇지. 도수를 구해서 이렇게 표에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계급은 60점 이상 70점 미만 이렇게 계급의 크기를 10으로 하여 4개의 계급으로 만들었고요. 60점 이상 70점 미만에 해당하는 자료의 수를 찾아보게 되면 하나, 둘, 셋. 그리하여 도수는 이렇게 3으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각각에 해당하는 자료의 도수를 모두 다 세어서 표시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서도 우리 친구들이 세어준 다음에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자료의 개수가 몇 개인지 14개의 자료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도수의 합도 항상 무엇으로? 그렇지. 자료의 수로 나와야 된다는 것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1. 재성인의 반 학생들의 훌라후프 돌리기 횟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 분포표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1. A의 값을 구하여라. 자, 우리 도수의 총합은 자료의 수와 자료의 개수와 같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A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도수의 총합에서 나머지 주어진 자료의 합을 빼주게 된다면 우리 A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계산의 결과는 6이기 때문에 우리 A의 값은 6이 됩니다. 라고 정답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2.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의 계급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주어져 있는 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숫자가 가장 큰 부분, 그러니까 이때의 계급은 30회 이상 40회 미만을 뜻하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한 무엇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계급의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계급의 양 끝값의 합을 2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때의 계산 결과는 35이므로 우리 친구들은 계급값이 35회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는 자료의 단위까지 적어서 정답을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3번, 훌라후프 돌리기 횟수가 50회 이상 60회 미만인 학생은 전체의 몇 %인지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50회 이상 60회 미만. 이 경우에 도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이 경우의 도수는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 학생에 대한 비율을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전체 학생의 수는 32명. 따라서 몇 %인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학생 수 분의 그 계급의 도수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계산의 결과는 12.5. 따라서 우리 친구들은 12.5%입니다 라고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